네, 이번 시간에는 AExport라고 하는 유틸리티의 사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Export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처럼 DB에 생성되어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그 객체의 생성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업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크립트들을 만들어주는 유틸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Export를 이용을 해서 세 가지의 모드가 있었습니다. 그 DB 전체 모드, 그리고 사용자 모드, 그리고 객체 모드. 각각의 모드를 통해서 어떻게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는지, 그렇게 어떤 모드 사용했을 때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Export를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인 DB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DB 복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전체 모드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Export도 작업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AExport라고 하는 임의의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Export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버는 마찬가지로 로컬 서버 127.0.0.1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DB 전체 모드를 하시게 되면 이 sys라고 하는 DBA 유저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DB 전체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DB에 생성되어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생성 스크립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유저의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해주게 되면 AExport가 이제 실행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보시면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명, 파일명도 all 언더바 crt 언더바 dir, 테이블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생성되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run 언더바 il 언더바 in.sh라든지 out.sh 같은 이런 쉘 스크립트들도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거는 어떤 모드로 실행했을 때 객체가 어떤 객체들을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모드로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성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받았던 것들을 모두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사용자 모드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모드라는 얘기는 어떤 DB 전체에 대해서 객체를 그 스크립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유저에 대해서 DB에 생성되어 있는 어떤 특정 유저에 대해서 그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객체들만 전부 다운로드 받겠다, 객체 스크립트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ys 유저가 아니라 rt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t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에 대해서 이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객체들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해서 보시면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all 언더바 crt 언더바 객체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객체명 앞에 이제 유저가 붙어 있죠. 그래서 rt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생성 스크립트를 추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쉘 스크립트들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모드로 실행을 했을 때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객체 모드로 실행을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모드는 특정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객체들 중에서도 전체를 다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저가 가진 객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 중에서도 어떤 테이블들만 뷰면은 뷰 중에서 어떤 뷰만 프로시저면 어떤 프로시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객체들만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가 이제 객체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모드 실행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AX포트 실행을 하시고요. 서버 IP는 127.0.0.1이고 유저를 RT 테스트 유저, 패스워드도 RT 테스트고요.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객체 모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옵션에서 어떤 객체만 다운로드 받을 거냐? 나는 RT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객체를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RT 테스트 언더바 T1 언더바 crt.sql이라고 하는 이런 스크립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했던 스크립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C1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고 sys 언더바 tbs 언더바 mem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생성 스크립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모드를 원하시는 모드로 해서 AX포트를 실행을 하시면 그 모드에 맞는 객체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AX포트를 사용을 할 때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DB 복제를 한다거나 신규 DB를 만들 때 이런 AX포트를 이용해서 동일한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그대로 업로드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 DB 복제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DB 전체에 대해서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모드, DB 전체 모드로 해서 객체 스크립트와 이제 데이터를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 전체 모드이기 때문에 DB 전체 모드이기 때문에요. AX포트 하시고 sys라고 하는 유저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T 테스트라고 하는 유저 것까지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이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객체 스크립트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때는 run 언더바 il 언더바 out.sh라고 하는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DB 객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iloader가 동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테이블들에 대한 지금 데이터 파일들이 다 만들어졌죠. T1 테이블의 데이터 파일, T2 테이블의 데이터 파일, 오더스의 데이터 파일, 뭐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파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파일들을 복제할 DB 쪽으로 옮겨서 서버 쪽으로 옮겨서 이제 실행만 시키게 되면 DB가 그대로 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B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RT 언더바 EDU라고 하는 유저에다가 DB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동일한 버전의 DB를 RT 언더바 EDU1이라고 하는 유저에다가 DB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버전의 RTbase HDB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DB만 설치를 해놓고 아무런 뭐 객체도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여기 보시는 거는 메타 테이블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님들. 그래서 테이블도 없고 아무런 객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비어있는 그러니까 신규 DB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다가 RT 언더바 EDU 쪽에서 EDU 계정에서 생성했던 모든 객체들을 생성을 그대로 하고요. 여기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DB에서 지금 DB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파일들을 모두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T 언더바
edu 밑에 a export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왔고요. 그래서 a export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에서 이제 옮겨온 이 파일들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run_is.sh라고 하는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객체,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뷰라든지 프로시저라든지 하는 여러 개의 이제 그 객체들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SQL 파일들을 이제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객체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할 때는 il_in이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l_in 실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iloader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foreign key라든지 어떤 제약 조건들을 뭐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인덱스도 생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인덱스 정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만 실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 크리에이트가 되거나 이제 변경이 돼서 우리가 이제 객체들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대로 DB가 옮겨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RT-EDU 유저 원래 있었던 원래 DB에서 테이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몇 건이 들어있었나 봤더니 30건이 30건이 들어있고요. 지금 rt_edu1이라고 하는 유저, 우리가 지금 방금 복제를 한 새로운 DB 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복제를 하고 났더니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업로드를 했으니까요. 데이터가 다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마찬가지로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30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Export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DB 대 DB 복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뽑아서 본다거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AExport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